안녕하세요. 이성윤 원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썹 아래 거상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처지거나 덮여 있을 때 처진 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쌍꺼풀 수술하면서 제거하는 방법, 눈썹 아래 거상술로 제거하는 방법, 눈썹 위에서 피부를 일부 제거하는 눈썹 위 거상술 방법, 내시경으로 절개를 통해서 이마 거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서건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거를 하느냐 그러면 눈의 구조의 특징에 따라서 이 수술들의 결과가 다르고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눈의 구조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이 눈 꺼풀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기 속눈썹이 나고 위에 이제 눈썹이 나고요. 이제 눈꺼풀의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제 제일 바깥쪽에 피부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주 얇은 지방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쓰는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3가지가 이제 눈 두께를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께가 이 속눈썹이 난 부위부터 굵은 눈썹이 난 부위까지 두께가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면 뭐 여기서 자르나 저기서 자르나 큰 차이가 나지 않겠죠. 근데 이 두께는 속눈썹이 나는 이 아래 부위에서는 굉장히 얇고요. 그 얇은 부위가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위로 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서 이 눈썹이 나는 부위에 가면 가장 두껍습니다. 이 두께들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쌍꺼풀 라인에서 피부를 제거한다 치면 얇은 부위에 이 조직이 좀 잘려 나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눈썹 아래 거상술을 하게 되면 가장 두꺼운 부위의 피부가 또는 근육 부위가 잘려 나가게 되는 거고, 이마 거상술을 하면 잘려 나감 없이 이거를 당겨 주어서 위쪽으로 올려서 이 처짐을 개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잘려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쌍꺼풀 그리고 이제 눈썹 아래 거상술이 비슷한데, 이 잘려 나가는 부위가 얇은 부위를 잘려 나가느냐 아니면 제일 두꺼운 부위를 잘라놨냐에 따라서 이 쌍꺼풀을 했을 때는 좀 어색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얇은 부위를 잘라내고 나면 잘라내고 남은 부위가 서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얇은 부위와 두꺼운 부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게 이유가 하나고요. 이 눈 전체가 특히나 이제 좀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얇은 부위가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얇은 거를 다 제거하고 남은 두꺼운 부위로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한 느낌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눈 전체가 좀 얇은 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쌍꺼풀 라인에서 조금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만나는 피부의 두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쌍꺼풀만으로도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기존에 있던 쌍꺼풀이 좀 처지고 덮이고 뭐 눈이 짓무르고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잘려 나가야 되는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잘라냈을 때는 이 쌍꺼풀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했을 때는 조금 어색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눈썹 아래 거상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두꺼운 부위부터 쭉쭉쭉 잘려 나가기 때문에 남은 부위는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얇은 부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썹 아래 거상술이 잘 된 경우를 보면 처진 피부가 아주 매끈하게, 그리고 남은 부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양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썹 아래 거상술과 쌍꺼풀을 통해서 피부 제거했을 때는 그런 차이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쌍꺼풀에서 좀 제거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썹 아래 거상술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마 거상술을 해주는 것이 더 유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눈썹 아래 거상술의 장점은 뭐냐면 흉터가 잘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눈썹 때문에 그렇거든요. 쌍꺼풀 라인에서 제거를 하면 그 부위의 이제 절개 부위는 바로 노출이 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눈썹 아래 거상술의 절개 부위는 바로 눈썹의 안쪽이나 눈썹 아래이기 때문에 눈썹을 잘 보면 눈썹 털이 좀 아래쪽으로 납니다. 그래서 봉합만 잘 된다면 이 흉터를 눈썹이 가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흉터를 좀 걱정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눈썹 아래 거상술의 장점입니다.
모든 수술이 다 단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하다 보면 눈썹 아래 거상술을 보여주거나 선생님들이 권할 때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자, 처진 거를 조금 제거하면 이렇게 덮이던 쌍꺼풀이 보이고 이렇게 당겨줄 겁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납니다. 눈썹 아래 거상술은 눈썹 밑에서 제거를 하는 거지 눈썹 위에서 제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눈썹 자체가 보여줄 때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썹은 오히려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눈썹은 그대로 있고 눈썹 아래 조직이 이제 처진 부분이 없어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눈썹을 이렇게 당겨서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이마 거상술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마 거상술하고 눈썹 아래 거상술의 차이입니다. 눈썹 아래 거상술은 여기서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하죠, 그죠? 간단한 시술입니다. 쌍꺼풀보다도 더 시술적으로는 간단한데 눈썹 아래 거상술이 안 적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을 감으면 눈썹이 축 처지는데 이 덮여있는 눈썹을 눈 뜨면서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을 치켜 떠도 좀 덮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조금 더 잘라내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 실제로 눈썹이 처진 분들은 눈 감고 이마에 힘을 빼면 눈썹이 쭉 내려옵니다, 아래로. 그럼 이 처진 거를 눈썹 아래에서는 사실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지만 미간 부위는 다 같이 처졌는데 눈썹 아래 거상술로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기 중간에 절개하고 잘라내면 여기 흉터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눈썹 아래 거상술은 눈썹 아래의 피부만 그리고 눈썹 약간 바깥쪽의 피부만 좀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부위는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눈을 감아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많이 져 있는 분들은 실제로 눈 감고 힘을 빼면 눈썹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미간이 축 떨어지면서 가로주름이 생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 아래 거상술을 하면 수술 전에는 오히려 내가 눈이 덮이는 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치켜뜨고 있어서 미간이 좀 펴져 보였겠지만 실제로 수술을 눈썹 아래 거상술을 하고 눈이 편해졌을 때는 눈썹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눈썹 자체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눈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미간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잘라낼 수도 없으니까 미간 주름이 오히려 약간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올려주는 이마 거상술이 더 적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눈썹 아래 거상술은 눈두덩이에서 가장 두터운 부위의 피부 또는 근육을 제거하는 눈처짐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부위를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부위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눈썹 아래 거상술이 눈썹 자체를 올려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